현대가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눈치를 보고 있고 어제 저희가 장 마감을 딴 줄평으로 오늘 장은 관망이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CPI까지 확인한 결과 어땠습니까? CPI는 이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그 예상했던 컨센서스 안에서 하단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건데 문제는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제 아침에 있었던 부채한도 협상이 금요일에 다시 하기로 했고 제가 봤을 땐 금요일 날도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채한도 협상은요. 만약에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6월 1일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 재앙인 걸 알고서 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을 안 한다? 그거는 지지율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시장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상승을 제한하다 보니까는 그게 매물로 좀 나오는 그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거는 단기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협상이 될 거라 보고 있는 거고 그때까지 우리는 주도주를 꽉 갖고 있어야 한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CPI가 잘 나오다 보니까는 주도주 위주로 몇 개 종목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장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배터리 쪽도 그렇고요. AI 쪽도 그렇고, 로봇 쪽도 그렇고, 몇 개 가는 종목들만 5%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결국 이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악재 속에서 결국 이것이 끝났을 때 갈 종목을 꽉 들고 있어야겠고요. 없다면 더 매수해야겠죠. 오늘도 그럴 종목 2개를 딱 정확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런 날들이 지금 하루, 일주일, 한 달, 몇 달 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장은 또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지 그 전에 바로 직전일에 소개해드렸던 퍼스텍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중장기로도 방산이지만 단기로 봤을 때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하루 만에 또 시세가 분출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싸기 때문에 이런 거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10%가 넘게 좀 올랐습니다. 현재는 이제 5% 올라가면서 오늘의 상승폭을 살짝 둔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동하고 이제 우리가 또 방산을 또 협력하기로 하면서 그 금액이 1조 원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급등이 나왔던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4,700원을 못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방산 이슈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도 있고요. 지금 또 중국과 대만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이게 이 대만을 놓고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쉽게 좀 좋아질 모양새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인 목표가 5,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같이 말씀드렸던 구형테크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강세가 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그 상승폭을 또한 좀 줄여놨죠. 결국 아침에 CPI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는 주도주로 올라서던 종목들이 다 올라섰는데요. 지금 이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승폭을 좀 줄인 모습입니다. 다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울산에 1조 투자하는데 그 이미 대구 산업단지에 870억을 투자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아마 시장이 안정된다면 또는 부채한도 협상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전고점을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도 계속해서 매수 보유관점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전날 말씀드렸던 종목도 다 5에서 10% 급등이 나오고 있죠. 저는 결국 부채한도 협상이 끝날 때쯤에 급등할 종목들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 올라갈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올라갈 만한 것보다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으로 2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시장에서는 정말 파국의 상태보다는 해결될 거다라는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가 더 힘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안하니까 이럴 때에는 개별 종목으로서 승부를 보자. 어떤 종목이 그 주인공이 될까요? 첫 번째 종목 키워드 보겠습니다. 구글 2번의 실수는 없다. 이 MS에게 검색 엔진 강자 자리를 좀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뺏긴 것 같은데 뺏기고 나서 만회하겠다고 그래서 공개했었는데 실수했죠. 그러니까 더 주가는 빠졌었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개발자 회의에서 이제 공개했는데 이번엔 실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공개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좀 기대가 되는 모습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 AI 챗봇을 전면으로 좀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세계 180개국에 40개 언어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대규모 언어 모델 팜2를 공개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챗 GPT가 독보적인 AI 서비스였지만은 바드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챗 GPT와 바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한다 나왔는데 과학과 수학에서 추론도 가능하고 코딩 작업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원래 영어로 돼 있던 건데 지금 한국어 서비스를 바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챗 GPT가 한국어 약간 약점이 있죠. 그걸 파고들어서 지금 바드 같은 경우는 또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중요한 건 파라미터 개수인데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 개수가 뭐 사람으로 치면 IQ 정도로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많냐 적냐에 따라서 많은 걸 학습할 수 있냐 없냐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챗 GPT가 1750억 개 파라미터인데요. 어제 공개한 구글 팜2 같은 경우는 5,400억 개, 챗 GPT의 3배 정도가 되고 엔비디아가 지금 5,300억 개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메타의 라마가 650개인 점 본다면은 지금 구글에서 이번에 내놓은 바드 같은 경우는 이 파라미터가 5,400억 개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뭐 진짜 맘먹고 출시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그 한국이라는 시장이 이런 어떤 그 IT를 테스트하기 가장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기업들도 6월달, 7월달에 대거 지금 AI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중소기업 중에서 그에 대한 서비스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싸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AI도 정말 돌풍처럼 나타나서 많은 종목들을 끌어올려놓고서는 네. 지금은 살짝 쉬고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어떤 종목에 다시 또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 그 안에서 대장 역할을 또 같이 해줬던 네.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랑 두 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음성인식이 좀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코난 테크놀로지는 음성인식도 있습니다만은 이 SKT가 지분을 20% 갖고 있다 보니까 어제 SKT 컨퍼런스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 달에 이제 AI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하고요. AI로 지금 집중하기로 하겠다라고 또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지분을 20% 갖고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 SK텔레콤의 어떤 AI 생태계가 코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AI 하면은 어쨌든 이런 AI가 뭐 로봇에 탑재가 되거나 하는 건데 로봇 같은 경우에 우리가 키보드로 명령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항상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AI를 따라가는 것은 무조건 음성 인식인데 그런 음성 인식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텍스트 외에도 인공지능 음성 합성, 음성 인식, 영상 인식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2,500곳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그 탐화성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 기술도 없고 그냥 뭐 하나 엮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AI 솔루션 같은 곳을 2,500곳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국가기관에서는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들어가고 있고 또 롯데백화점 들어가고 있죠. 2,500곳 이상의 그 고객사를 보유하면서 실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난 서치, 그다음에 코난 와처 같은 것들로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고 실제 SKT가 보통 그 대기업을 끼고 있어야 어떤 생태계를 확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SK텔레콤, 그 SK가 이제 2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떤 AI 확장성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기업이 코난 테크놀로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좀 볼게요.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AI 기업들이 지난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싸져 내려와 있다 보니까요. 근데 지금 일단 그 구글이 다시 한번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다음 주에는 24일부터는 또 MS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이 AI 서비스를 또 한 번 소개시키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달까지는 계속해서 그 어떤 AI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좀 크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10만 원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76,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76,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가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또 개별 종목 무엇을 다뤄야 될지 뉴스 보시죠. 네. GM과 협력하는 기업이다. 그럼 또 자동차 쪽인가요? 네, 배터리 이야기인데 GM이 이제 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을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시제품을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GM뿐만이 아니라 리비안까지 한국에 와가지고 시험용 배터리, 이 시제품을 생산한다는 내용인데
GM하면은 이제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인력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는 와서 시제품을 생산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은 사실 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배터리를 본격 생산하기 전에 국내에서 먼저 시제품을 생산한다는 내용인데 이미 2015년도에 국내 기업에 1,300억을 투자한 게 있거든요. 바로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이제 1,300억 투자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그 리튬메탈 배터리 시제품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시제품을 생산할 때는 이제 A부터 C단계까지 있는데요. 지금 이번 연도에 B단계 샘플을 생산하고 내년에 C단계 샘플까지 완료돼서 내년 말부터는 상용화 시켰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지금은 이 1,400억 투자받은 기업이 이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같이 그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GM뿐만 아니라 리비안 같은 경우도 구미 산업단지에 있는 국내 기업하고 A 샘플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작지만 GM과 연관이 가장 큰 GM한테 인정을 받은 그런 또 부품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언가 혼자 하고 싶은데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게 손을 벌려야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GM과 리비안입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 그 손을 잡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 남선알미늄이 나왔어요. 네. 저한테 남선알미늄은 처음 정치 테마주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긴 하는데 네. 이 알미늄 쪽에서는 이제 GM에 또 부품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GM과 연관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M이 올해 우수 공급사를 항상 매년마다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올해 우수 공급사가 보통 그 1%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GM의 우수 공급사로 지정이 되면은 이게 거의 뭐 품질 신용장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연도까지도 남선알미늄이 GM의 올해 이 우수 공급사를 12년 연속 수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GM의 협력사 안에 있어서 1%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제 그 대표에 의하면은 전체 협력사 중에서 1% 이내만 받는 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을 받는 기업들 보게 되면은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한원시스템, 만도 다 대형 이 부품사들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남선알미늄이 같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GM 주력 차종에 범퍼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어서 이 GM 연간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그 GM 협력사 중에서도요 1% 안에 들어가는 우수 공급사로 지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M이 국내에 와서 어떤 그 배터리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가장 또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주가가 좀 길게 보시면요. 이건 등락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 바닥권에서 좀 쭉 기어왔던 모습인데 아직까지 중요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 알루미늄 관련주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박에 들어가게 되면서 업황까지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이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또 GM이라는 특수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중요 저항선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3,000원까지 좀 약간 높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2,430원으로 5일선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430원의 손절 라인 목표 주가는 3,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남선알미늄을 두 번째 종목으로 봤고요. 최근에 좀 시장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네. 저희 이 동접자 수도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이런 분들에게 시장이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혹은 이 안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지금 CPI가 서플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 준비는 잘하시면은 수익 많이 날 수 있는데 제가 현대차, 기아차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서현이와도 말씀드렸죠. 무료방송 강조 많이 했었는데 지금부터 어떤 종목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또 큰 수익 날 수 있을지 종목까지 다 한번 또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4시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오늘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는 다양한 채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